중국. 중국은 다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린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자, 오늘은 에디님께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니까 에디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 경제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고 에디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미국의 정치적인 성향과 중국의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치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정치는 경제와 좀 많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 그 미국을 이끌고 계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중국을 이끌고 있는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아주 세계 G2 세계를 이끌고 있는 아주 강대국을 두 분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좀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두 국가가 또 뭐 성향도 다르고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미국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천조국이라는 것도 있고 천조국, 다민족? 다민족 국가 맞습니다. 예. 이 미국은 일단 이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많이 따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행정, 사법, 입법. 예, 입법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는 기관이고요.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부는 우리 지금 대통령이 속해 있는 행정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각 수장이 있어요. 행정부는 대통령, 입법부는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 지금 미국을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상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이 국회에 상원과 하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상원과 하원이 의견을 모아 취합을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행정부. 우리나라도 똑같이 대통령을 선거를 해서 뽑죠. 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고 미국은 4년 중임제인데 미국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면 미국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된 민주당이 있고요. 또 그 전에 대통령인 트럼프가 또 속해 있는 공화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데니까 진보,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보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도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항상 이렇게 엇갈리면서 계속 뭐 나름의 어떤 선거 전략과 공략하는 또 이 유권층이 다르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옛날에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보셨죠? 이분이 원래 네. 탤런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람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주인공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도 영화배우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해요. 그거죠. 그 코만도. 람보. 죄송합니다. 코만도. 람보는 네. 실베스터 스텔론이고 코만도에 나오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입니다. 그거잖아요. 그 뭐지? 로봇 나오는 거 이거.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I will be back. I will be back. 이러면서 네네, 나오시는 맞아요. 그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주지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인기가 있고 가야 될 방향성과 내 정치적인 성향이 정말 대중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으면 어떤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중국의 역사를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뭐 중국 배경으로 나온 역사를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오늘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는 중국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에 보면 이렇게 거기 사진이 하나 딱 걸려 있잖아요. 중국의 그 우리나라 좀 경복궁이죠. 그 앞에 사진이 네네.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그 사진이 누구냐면 마오쩌둥이라는 분입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 공산당의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을 했어요. 6.25 전쟁. 우리나라 남과 북이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막 싸우듯이 중국도 지금 그 천안문 광장에 걸려 있는 그 마오쩌둥과 네. 지금 대만, 타이완을 이끌었던 장쩌민이 둘이 아주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근데 거의 장쩌민이 중국을 다 통일하려고 그랬는데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 이끌고 있는 메인 차이나의 주석이 된 거고 지금 그 중국에 있는 모든 보물과 이런 걸 다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온 데가 지금의 타이완, 대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만을 장쩌민께서 거의 도망치면서 만든 게 지금의 대만이고 지금 현재 중국 메인 차이나는 천안문 광장의 사진에 걸려 있는 마오쩌둥이 그 계보를 이어오면서 지금의 중국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화교 자본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화교 자본은요 대만 자본입니다. 네,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 장쩌민이 이끄는 이 대만 자본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게 두 개의 어떤 차이나인데 지금 어찌됐건 시진핑 정부는 원 차이나 대만 네. 인정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올림픽 할 때 보면은 대만 국기 대신에 올림픽 5성기 들고 나오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아직도 대만과 이 중국 메인 차이나 간에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원 코리아, 노스 사우스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긴 한데 네. 남과 북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중국도 지금 대만과 중국의 그런 어떤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시진핑이 이끌고 있는 이 공산당 정부는 미국은 아까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된다고 그랬죠? 4년 중임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될 수 있어요. 있죠. 네.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완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지상주의, 아주 저급. 우리나라처럼 9급, 8급, 7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엘리트 수업을 시켜요. 예, 그래서 차근 올라가서 거의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거의 우두머리들은 엄청나게 엘리트 스타디를 받아온 굉장한 중국의 엘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미국의 네네. 탤런트들이나 영화 배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기가 있거나 시대 상황에 맞으면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어쨌든 집안이 좋아야지 되겠네. 그렇죠. 집안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중국을 이끌 만한 그런 역량이 되는지 예, 그렇게 보고 그 상위 직급자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중국도 그래요. 똑같은 주석이 뽑히더라도 중국에는 북경파와 상해파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 한번 했었죠. 상해 지수, 예, 미국 뉴욕과 비슷한 상해 지수가 있듯이 이 상해를 이끄는 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 북경 출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서울이 수도지만 또 부산도 또 제2의 수도같이 예, 지금 중국은 이렇게 두 성향을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인 성향의 기반을 갖고 이 주석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은 이 북경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서포트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진핑 주석 전에 이 상해를 기반으로 뒀던 이 중국의 정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지금의 시진핑이 중국의 국가 주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북경파, 상해파의 어떤 성향이 어쨌든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르죠. 예,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쉽게 설명하면 네. 그 우리나라 고대와 연대가 성향이 다르죠. 예전에 또 네. 시골 출신 분들, 지방 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뭐 이룬 게 고대라고 치면 연대는 약간 좀 서울 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약간 그런 느낌? 예, 이 어떤 상해와 이 북경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북경은 지금이 북경이 수도지만 나름의 좀 어떤 문물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늦을 수 있는데 상해는 바로 그 항구가 인접해 있어서 신문물도 많이 받아들이고 어떤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라 사실 이 상해파들이 그 커럽션이 많았어요. 예, 이게 뭐 돈 주고 뭐 이게 좀 뭐 봐달라 뭐 해줘라 해서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좀 뭐 부탁해서 돈 주고 뭐 좀 해줘라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상해파였는데 그거를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되면서 이 부정부패에 대한 척결을 제일 첫 번째로 삼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중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의 중국 역사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예, 그렇게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다. 사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미국과 중국이 계속 부닥치고 있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의 어떤 코로나 팬데믹을 물론 중국에서 시발은 됐지만 가장 먼저 종결도 시켰고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부흥을 이뤘고 이래서 중국 인민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친송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네요. 다르죠. 저희는 우리는, 사실 예. 그냥 뭐 공산국가 딱 맞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공부나 정치 공부를 할 때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성향도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예, 우리가 물론 지금 남과 북이 나눠서 뭐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누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좋고 나쁘게 어떤 답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또 우리 뭐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에서도 예, 보수와 진보가 있듯이 그런 성향과 그런 정치적인 성향과 경제적인 성향들을 잘 읽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스탠스로 우리의 자본을 잘 투자를 해서 나중에 더 많은 베네핏을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깊게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오늘 에디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에디님께서 아마 아는 선에서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린고비였습니다. 에디였습니다. 안녕.